자, 그래도 저는 사주를 잘 본다는 것은 사주를 잘 풀어내는 것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건데, 그것을 바탕으로 명주분에게 좀 큰 시점으로 명주가 인생을 좀 더 잘 계획할 수 있게 조언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주격한쌤 사교쌤입니다. 자, 오늘도 사교적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주 상담을 왜 받으시나요? 자, 당연히 보통 지금 내가 하려는 일들이 잘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뭐 잘 안 된다고 만약에 한다면 무엇이 방해가 될 것이고 좀 더 나은 결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좀 일에 접근하면 좋을지 등이 궁금해서 아마 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사주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당연히 사주를 정확히 간명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면 상담을 해주는 내용이 전부 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주를 제대로 보는 시야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어떠한 사주든 좀 제대로 풀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주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좀 끝이 아니라 사주를 가지고 상담해주는 사람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주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입니다. 아니 그냥 공감과 배려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본인이 한 사주의 해석을 내담자에게 막 관철시키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겁을 주거나 비관적인 이야기를 남발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명주분께 시종일관, 이 사주는 남자를 만나는 족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결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스님이나 할 그 속세와 인연이 없는 사주니까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등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한 분의 사주와 지금 다가오는 운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거짓말로 그냥 이 사주가 좋다고 꾸며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이걸 솔직히 말씀을 하고 최대한 해결책을 말해주거나 어느 시기가 그래도 좋아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세운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좀 더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주 해석을 하지 못한 상태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명주에게 겁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사주 상담 시 상당히 안 좋게 좀 오해를 받는 그 편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주는 좀 어떻게 풀어내고 사주 상담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이런 것도 좀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주의 십신 중에 편관은 저도 영상에서 간혹 언급을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흉신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편관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간을 기본적으로 극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같은 글자로 일간을 좀 심하게 극하는 위치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가령 일간이 간목, 이게 목기운일 때는 천간에 있는 요 경금, 일간을 극하는 금기운 중에서도 음양이 다른 신금이 아니라 같은 양으로 되어 있는 요 경금이 편관이 되는 거고요. 지지에서도 역시 음양이 같은 요 신금이 편관이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관은 왜 무서운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일간을 때리는, 우리가 보통 극한다고 하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주팔자라는 것을 하나의 게임에 좀 비유한다면 이 게임의 주인공은 바로 명주인 일간, 즉 나입니다. 그래서 이 명주, 나라는 일간의 글자가 편관의 극을 정통으로 받아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자칫 명주의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 명주가 만약에 그냥 죽는다면 이 사주팔자라는 하나의 게임이라고 했을 때 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편관은 정말 무서운 흉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관은 항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의 본인 사주나 가족의 사주 안에 편관이 있다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걸까라는 거죠. 자, 이건 좀 사주를 정확히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주는 사주 내에서 편관이 문제가 없는데 운에 의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주는 편관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운에 의해서 그 편관의 문제가 거의 사라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좋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주 내에서 어떤 십신의 글자가 있다 없다로만 기륭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주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운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서론이 좀 길어지니까 바로 사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주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이 좋아 보이는지 좀 바로 보이시나요? 자, 명주 소개를 좀 잠깐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는 사주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제 앞으로 5년 사이에 좀 진급 시험을 봐야 하는데, 자, 이것을 준비하는 것부터 전체적인 과정과 결과가 수월하게 될지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제 주변에 있는 사주 보는 곳을 가벼운 마음으로 좀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벼랑간 사주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상당히 좀 무서운 말들을 좀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자, 가령 이런 사주로는 건강 문제로 오래 살기도 힘들다. 그리고 뭐 사회생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네가 원하는 진급은 당연히 어렵다. 그리고 남자로 인한 문제도 항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탄한 결혼 생활도 기대하지 말아라. 뭐 등등.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주 해석 대한 그 상담 때문에 그날부터 그 상담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리플레이가 되면서 그러니까 도저히 뭐 일에 집중하기도 좀 힘들고 상당히 뭐 공포에 떠는 나날이 좀 지속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 사주 해석이 진짜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어찌어찌 저에게까지 상담을 의뢰하게 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좀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운에서 해결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께 상담을 해주신 분이 대략 2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주를 상담할 때 사주 이 8글자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주의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글자가 운에서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하는데 운의 해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설령 사주와 운이 정말 문제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내담자의 문제만을 그냥 어떻게 열거하고 겁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최대한의 조언과 언제가 좋아지는 시기인지 그리고 결론은 좀 아무리 그래도 결론은 좀 희망을 좀 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정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언어적인 부분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저와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죠. 말 한마디로 좀 천냥빚을 지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곤 합니다. 자, 이 사주는 보시다시피 월지가 지금 편관, 즉 앞에서 얘기했던 7살 편관입니다. 자, 편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흉신 중에서 좀 다소 무서운 흉신입니다. 그래서 이 편관이 아무래도 살아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지금 지지에서부터 문제가 좀 있죠. 지금 보시면 지지를 보시면 이렇게 시지에 식신이 있어서 요 살을 토국수로 극해서 좋게 된 건데 일지에 재가 있어서 오히려 이 7살 편관이 지금 현재 살아나고 있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건 내가 가진 재주로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항시 이 편제가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게다가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월지가 이렇게 7살에 이렇게 살이 살아나고 있는 중인데 일간 병화의 뿌리가 지지에 어느 곳에도 없는 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주의 주인공인 명주가 이 7살의 극을 당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버틸 수 있는 일간 자체에 힘이 있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지가 차라리 좀 이렇게 오화 같은 겁재가 하나 좀 있었으면 사주의 모양이 좀 더 좋아졌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천간도 좀 같이 볼 텐데 그러니까 천간을 보시면 월지 편간이 지금 여기 시간에 토출해서 천간도 편관격이 됐는데 보시면 이렇게 편제가 이 살을 생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지지에 비해서 천간의 모양은 엄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시간의 편관이 이렇게 재에 의해서 살아나려고 할 때 여기 보시는 월간에 있는 겁재가 살을 합해서 이 편관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놨다는 거는 그래도 좀 좋게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편제가 살을 생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편제는 돈 중에서도 좀 투기성이 높은 재물 항시 좀 크게 돈을 벌기 위한 욕심 같은 걸 부린다는 건데 자, 이 부분을 좀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재가 또 문제가 된다는 건 육신적으로 아버지나 시부모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렇게 편관칠살이 살아난다는 것은 직업적인 난제나 건강의 문제가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렇게 7살 편관이 재를 본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건 이 살 자체가 아예 못 쓰게 이렇게 겁재 같은 것들이 합을 해서 정임합으로 합한 것은 상당히 좋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겁재라는 건 기본적으로 흉신이지만 이렇게 7살 편관을 합해 흉한 기운을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겁재가 천간을 다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이렇게 일간의 뿌리가 없는 사주에서 천간에서 일간의 기운을 돕는 겁재가
있는 것도 좋은데 이 살까지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는 분명히 좋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요게 해결된 건 맞지만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요렇게 천간의 경금 살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운에서 언제든 살이 투출하면 이 재가 7살 편관을 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에서 잘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운을 한번 좀 확인해 볼 텐데, 항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주가 좀 비록 불리할 수 있더라도 운에서 이 사주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고 최종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궁금한 게 향후 5년 이내에 승진 시험에서 좀 유리하게 될지도 결국 사주로만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현재 만으로 44세, 지금 10년 대운이 개미 대운에서 현재 이모 대운으로 바뀐 분입니다. 천간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편관이, 그리고 지지는 이렇게 겁재가 들어온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들어온 기운들이 모두 흉신이고, 게다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간에 이렇게 경금재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코 좋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운에서 살이 들어오게 된다는 건 편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직업적인 난제나 혹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가령 이분이 지금 궁금해하는 진급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이 이모 대운 동안 계속 문제가 있을까라는 건데, 자, 이제 실제 상담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꼭 이렇게 대운에서 좀 불리한 것이 들어왔다면 꼭 바로 1년 세운을 꼭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대운이 10년 대운이 나쁘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사주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대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봐줘야 하는데, 만약에 이 대운에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세운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대운에서 생긴 이 문제는 결국 최종적으로 세운에서밖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운마저 문제가 있다면 명주분에겐 좀 아쉽지만 최종적으로 당분간 운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다소 마음을 좀 내려놓고 크게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시작한 이 이모 대운 세운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운은 10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의 세운이 존재합니다. 자, 이분이 앞에서도 제가 소개한 것처럼 지금 올해 갑진년에서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이 안에 좀 진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세운을 보시면 무신 기유가 되는 2029년 정도로 대략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대운 중에서 이 세운이 어떻게 보이나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에서 다시 뜨는 경금이 들어오는 2030년 경술 신의 임자, 이렇게 들어가는 때는 당연히 이 대운의 천간에 있는 문제를 살려놓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는 세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자, 지금 현재 갑진년을 기점으로 지지가 사오미로 들어가는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호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보도록 해볼 텐데요. 현재 이 사주는 이모 대운인데 천간에서 들어온 편관은 문제지만 지지에서 들어온 이 오화 겁재는 그래도 좋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주는 지금 현재 지지에서 일간의 뿌리가 되어주는 비겁이 없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이유는 7살격에 이렇게 일간이 좀 무력하고 게다가 지지에서 이 살을 키워주는 재를 극하는 비겁이 있는 게 유리한데 사주 내에서 보지 못한 거죠. 자, 그러나 다행히 지난 대운 개미 대운부터 지지가 사오미 기운으로 흐르는 중에, 자, 이번에는 대운에서 이렇게 겁재 오화를 만난 건 일간이 유력하게 된 중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용신이 7살 편관인 경우에는 이 7살을 극하는 식상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일간이 너무 뿌리가 없게 무력하게 된 사주라면 사주 내 식상이 이렇게 살을 극해도 그렇게 공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운에서 가려면 지지가 이렇게 지금 대운처럼 사오미 남방으로 흐르는 중에 천간에서 무기토가 뜨는 게 좋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게다가 세운을 잘 보시면 내년부터 지지가 다시 이렇게 사오미 남방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좋고요. 천간에 들어오는 기운들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을사가 들어오게 되면 해중 을목이 이렇게 투출해서 살을 인으로 해소하는 중, 그러니까 물론 아쉽게도 이렇게 경금이 있기 때문에 요 을목을 합거해서 좀 불리해 보이지만
지지에서 칠사를 생하는 요 재만 합한 것도 그렇게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대운에서 살이 뜬 중에 천간에서 이렇게 세운에서 비경겁재가 들어온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특히 2027년 같은 경우 세운에서 이렇게 정화겁재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대운에서 들어온 이칠살 편관을 다시 한번 합격해서 천간의 모양마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28년 무신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주가 칠살격에 세운에서 이렇게 지지가 신유술로 재성으로 가게 되면 이 신유술 재가 칠살 편관을 다시 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다행히 지금 대운이 사오미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신유술 재가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긴 좀 어렵게 되는 것도 좋고요. 천간에서 무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천간에 무기토가 뜨게 되면 해중에서 투출한 무기토인데 이 무기토 용신이 살을 제하는 것도 좋게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분께 말씀을 드린 게 대운 천간에서 들어온 이 편관이라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요. 아무래도 전에 이제 사주를 보신 분께서 이것을 보고 좀 더 안 좋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년 세운이라는 거에서 문제를 당분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후년 2029년까지는 일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거나 지금 당장의 건강상의 문제 혹은 진급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면 내가 노력한 결과는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세운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명주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30년이 되는 경술년은 천간에서 이렇게 재가 뜨게 되면 꼼짝없이 천간에 살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로 지지도 이렇게 해자축으로 흐르게 되면 다시 수기로 흐르게 되면 이 대운에서 들어온 겁재가 힘을 좀 못 쓰기 때문에 대운에 불리한 부분을 확실히 세운에서도 문제를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좀 조심해야 할 건강적인 부분과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부분과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일을 좀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상담을 좀 종료했는데요. 자, 본인이 사주를 꼭 잘 보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사주 안에 안 좋은 글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주가 아니고요. 사주에 뭐 예를 들면 정관이나 이런 재처럼 좋은 글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자, 어떠한 사주든 용신이 흉신이든 길신이든 구성 자체가 마땅함을 얻으면 문제가 없고 아무리 흉신을 쓰더라도 오히려 귀할 수도 있고요. 사주에 문제가 있는데 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문제가 그래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이라는 것도 대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세운 그리고 월마다 바뀌는 절운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 명주의 삶과 본인이 해석하는 사주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아마 좀 들 것이고요. 이것은 곧 사주가 맞지 않는 학문이라고까지 생각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좀 사주를 정확하게 보는 시야나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의 예시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도 제가 역시 최근에 상담을 한 여성분의 사주인데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사주를 딱 보면 비경겁재가 왕하고 이렇게 인성만 있고 무관사주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식상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하기 전에 보통 내담자의 직업을 속으로 좀 유추를 합니다. 직업이라는 게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꼭 맞아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리진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의료계통 쪽이나 혹은 뭐 공무원 쪽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이제 상담을 시작할 때 혹시라도 전에 사주를 보러 가신 적이 있다면, 그러니까 참 안 좋은 말을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신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이분도 상당히 지금껏 사주를 보러 갈 때마다 그러니까 뭐 무관사주라 남편연이 없고 뭐 직업연도 없는 속된 말로 그냥 스님팔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분이 다음에서 맞이할 이 무신대용 같은 경우는 운에서 이렇게 편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편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하게 된다고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입 밖으로 이런 말을 막 하진 않지만 속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주를 제대로 못 본다면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면 안 되나 하는 좀 이런 야속한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앞에 보여드린 명주분만큼 뭐 크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도 뭐 공포심을 뭐 가지고 있진 않는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내심 이분이 좀 그랬대요. 진짜 내가 그렇게 직업과 연이 없는 이제 속세를 떠나야 하는 사주인가라는 생각은 해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에 문제가 있다면 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사주도 역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주분은 저에게 사주를 보신 이유가,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도 나쁘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업, 공사라고 하죠. 공사 쪽으로 좀 회사를 옮기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좀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 준비를 잘한다면 지금 현재 기유대운인데 대운이 바뀌기 전인 정미년, 2027년 정도에는 좀 가능하니까 무조건 좀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사주를 좀 보도록 해보죠. 자, 이 사주는 지금 자월, 임수, 이렇게 월지가 겁재, 즉 양인입니다. 그러니까 칠살평관과 마찬가지로 이 양인 겁재도 흉신입니다. 그러니까 칠살평관은 요 일간을 극하기에 잘못하면 명주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지만, 겁재는 이 칠살평관과 다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 부를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양인 겁재가 살아나면 부, 즉 돈이나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의 결과가 항시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지금 지지를 보시면 문제가 바로 보일 겁니다. 월지가 겁재 양인인데 이렇게 신금이 이 흉신을 생하고 있는 게 바로 좀 눈에 들어올 텐데요. 게다가 지금 시간에 있는 이 비견도 있기 때문에 지지는 이렇게 겁재가 완벽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가 이제 길신이라고는 하지만 양인격의 인성을 만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곳에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분의 운을 좀 잘 보시면요. 지금 나이가 32세이기 때문에 기유대운인데 15세 대운을 보시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이를 보시면 지지에 지금 이렇게 7살 평관이 들어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관은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간을 극하는 이 평관은 분명히 흉신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이 사주는 월지가 지금 겁재, 양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에서도 흉한 칠살평관이 들어와서 분명히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칠살평관은 분명히 절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흉신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자평진전을 보게 되면 양인은 마땅히 극재해야 하므로 정관이든 칠살이든 모두 마땅하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일반적인 사주에서는 이 칠살 평관을 살려놓는 것은 문제지만 양인격에서는 칠살 평관이 오히려 좋게 된다는 것인데요. 왜 그런 걸까요? 자, 바로 그건 양인이 재를 극하는 작용이 워낙 극렬하기 때문에 양인을 극하는 데 있어서 칠살의 힘까지라도 빌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칠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간을 극하는 기운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사주는 괜찮냐는 것이 궁금할 수 있는데, 자,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주가 바로 양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월지가 양인, 즉 12운성상으로 제왕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간이 굉장히 유력, 힘이 있다는 거고요. 칠살평관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를 보시면 천간과 지지 모두 양인, 이렇게 비겁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운에서 이렇게 지지에서 살이 들어오는 것도 좋게 봐야 하고요. 25세 대운이 되는 요 기유 대운도 지금 잘 보시면 지지에서는 이렇게 신유술, 인이 들어와서 겁재가 살아나는 건 아시지만 천간에서 이렇게 다시 정관이 뜨거나,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 운에서 살이 뜨는 건 좋게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보시면 천간과 지지 모두 비견 겁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운에서 이렇게 살이나 관이 들어오는 건 좋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25세 대운 기유 대운을 보시면 지지에서 인이 들어온 건 좀 아쉽죠. 그러나 천간에 이렇게 정관이 뜬 건 좋게 보셔야 합니다. 지지는 왜 그런 거냐면 양인격에 이렇게 인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양인이 살아나기 때문에 재와 연이 좀 떨어지거나 내부적으로 내가 돈 문제를 좀 겪고 있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나 바깥으로 이렇게 관이나 살이 뜬다는 것은 내가 외부적으로는 좀 모양을 잡을 수 있는 시기로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왜 이분께 제가 이 기유 대운 중에 2027이 되는 정미년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시기에는 무조건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할 기회가 있다면
이직을 하라고 권유를 했을까요? 자, 역시 이번에도 정답은 대운과 세운 안에 있습니다. 자, 대운을 보시면 이렇게 기후대운인데 올해 지금 세운을 보시면 올해 간목이 뜨고 내년처럼 이렇게 을목이 뜨는 거는 대운에서 들어온 이 정관을 극하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운에서 좋게 들어온 이 관을 세운에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병원년 2026년을 보면 어떻게 되죠? 대운이 정관인 중에 세운에서 이렇게 재가 뜨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민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대운에서 인이 요 겁재 양인을 살려놓고 있는 중에 세운에서 이렇게 정관이 들어오게 되는 거는 역시 지지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분께 지금 이 시기에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라고 권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건 좀 말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사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래도 운을 만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말년을 보면 대운이 분명히 안 좋아진 조건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5세 대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대운은 천간에 7살 편관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35세 무신대운은 양인격의 7살을 오히려 더 좋게 쓰기 때문에 이건 좋게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뒤 천간에서 이렇게 비겁이 왕한 중에 운에서 재가 뜨는 건 주변 동료나 형제 혹은 내가 부린 욕심으로 인해서 이 재물에 문제가 생기고 본인의 역량이 바깥으로 좀 지금보단 드러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시기를 좀 답답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나마 지금 젊고 운이 좋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더 괜찮은 직업으로 환경을 좀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래도 저는 사주를 잘 본다는 것은 사주를 잘 풀어내는 것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건데 그것을 바탕으로 명주분에게 좀 큰 시점으로 명주가 인생을 좀 더 잘 계획할 수 있게 조언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주 상담을 무작정 많이 해서 경험을 쌓는다고 저는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상담을 임해야하는지 스스로 좀 성찰을 해보기도 하고 상담 기법이라는 것도 좀 연구를 해보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우선 출발은 사주와 운을 제대로 보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저 사교쌤은 항시 여러분과 사주를 제대로 보는 법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사주를 보는 법에 대한 강의 안내와 상담 안내는 제 영상 더보기란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사교적인 구독과 댓글은 항시 힘이 됩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